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월 19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이 윤심이 위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쭉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여론조사 1위를 기록했던 나경원 전 의원이 추락을 하고, 반면에 윤심이 실린 것으로 평가를 받는 김기현 의원이 수직 상승을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상황에서 김기현 의원이 이 당 대표가 곧 바로 될 것이라는 김기현의 이 지지율이 바로 당 대표를 보장하는 그건 또 아니라는 또 해석이 나오죠. 왜냐하면은 결선 투표제 때문입니다. 지금 원래 유승민 전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100% 당원 투표 그리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했는데 친윤 쪽에서 그것이 오히려 친윤의 대표 간판 주자격인 김기현 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결선 투표에서. 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지율은 상당히 큰 격차로 김기현 의원에게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보시면은 육면 기사입니다. 김기현에 쏠리는 당심, 여당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밖 1위를 기록을 했다. 그 전에 한 4등, 5등 정도 했었죠. 그런데 윤심이 실리는 것으로 거의 확인이 되면서 상당히 이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지지율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보름 만에 지지율 20%포인트가 껑충 뛰었다. 간망하던 당원들이 윤심을 확인을 했기 때문이다. 윤심의 위력입니다. 반윤 찍힌 나경원은 중대기로 대통령실 직격의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나경원 전 의원을 공격을 했죠. 그리고 불출마 압박 속에 다시 자명 모드, 윤석열 대통령 귀국 시기 맞춰서 출마 밝힐 듯. 이번 토요일에 모레 귀국을 합니다. 그때 되면은 또 설 연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차례상 민심의 화두로 올리기 위해서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큰데 나경원 전 의원 일단은 지금 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자, 국민 리서치 그룹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조사한 데 따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차기 당대표 적합도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입니다. 나경원이 김기현 의원이 35.5%로 1위,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21.6%, 안철수 19.9%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름 전 조사, 불과 2주 전에 김기현 지지율은 15.2%였는데 20.3%포인트나 뛰어 올랐고, 나경원 전 의원은 9.2%포인트가 오히려 내렸습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 오늘도 나왔습니다. 오늘 대일련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일련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를 해서 정례 여론조사 결과인데, 국민의힘 지지층,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율이 중요하죠. 100% 당원 투표이기 때문에 꼭 그것이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 국민 중에 국민의힘 지지층과 투표권을 갖는 책임당원 일치한다고 볼 수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같이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예상 이것을 모른 결과 김기현 의원이 41.0, 나경원 전 의원이 22.2,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지지율이 이 조사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무려 25.8%포인트가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은 12.8%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3위는 안철수 15.4. 그리고 윤심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대리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을 긍정평가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죠. 윤석열 대통령 적극 지지층을 따로 떼서 분류를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지지층에서 김기현, 나경원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더욱더 벌어집니다. 자, 그것이 결국은 김기현 의원은 44.7, 나경원 전 의원은 20.0,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제쳐버리죠. 자, 그래서 윤심의 위력이 지금 확인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참고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국민의힘 자기 당대표로 누가 줬느냐, 민주당 지지층에서 여전히 유승민 전 의원 29.9 가장 높은 지지받고, 나경원 전 의원은 29.0, 김기현 9.2,
안철수 6.7 이렇게 됐는데, 자, 나경원 전 의원이 또 국민의힘 안에서 좀 비토 분위기가 생겼죠. 비토 그 초선도 뭐 연판장을 돌리고 재선 의원들도 출마 반대 의지를 표명을 하고 이렇게 되니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또 선호하는 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위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1위가 유승민 29.9, 2위가 나경원 29.0, 거의 비슷한 유승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갔습니다. 참, 이 국민의힘에서, 안티 세력이 생기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오히려 응원을 하는, 과거에 뭐 유승민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다 그랬었죠. 자, 그런 현상이 이번에는 이준석, 유승민에 이어서 나경원에게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나경원 전 의원에게, 장기적으로, 정치적으로 득이 될까, 실이 될까? 그것은 뭐 이준석 유승민 케이스에서 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죠. 결코 득이 되지 못할 겁니다. 자, 동아일보 기사 보시면은 비윤으로 낙인 찍힐라. 여권 당권 주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앞다퉈서 나경원의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나경원을 두둔을 하면은 비윤, 반윤 이렇게 지금 찍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인기가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인기가 올라가는 자, 그 상황이 됐습니다. 친윤,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의 결례를 범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본인을 해임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 본의가 아닐 것이다. 누군가 나를 모함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김대기 비서실장도 반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비윤 진영은 이렇게 되니까 줄 세우기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 나경원은 공개 일정 중단하고 잠행. 그래서 친윤, 비윤 갈등 고래 더 깊어졌다. 친윤 진영에서는 초선 의원들의 연판장까지 지금 동원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권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 비판에 동참하지 않는 의원들은 반윤 또는 비윤으로 낙인이 찍히는 게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도 일제히 나경원 전 의원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원래 어제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 여기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을 취소하고 자명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 당초에 당대표 선거에 뛰어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뭐 거의 출마 선언만 안 했지 거의 출마는 기정사실화 됐었죠. 근데 이것이 또 고심하기 시작을 했다.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하기 시작했다. 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계일보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윤심에 얻어맞고 당신마저 시들 나 홀로 집에 현실로 될까 이겁니다. 나 홀로 집에 출마를 못할 거라는 이야기죠. 윤심에 얻어맞고 당신도 시들해졌다. 그래서 출마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실 초선 이어 재선들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고 나경원 전 의원이 나를 해임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다. 이 발언에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세계일보도 그렇고 일부 언론이 이런 분석을 합니다. 김기현 의원 지지율이 급등을 했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처음 도입된 결선 투표제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른다. 자, 김기현 의원이 이렇게 막 치고 나가지만 일단 가반수는 얻기 어렵겠죠. 가반수 50% 득표가 안 되면은 1위와 2위가 결선 투표를 하는데 지금 3파전, 현재로서는 3파전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이렇게 되는데 유승민은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죠. 어쨌든 유승민은 론회를 치더라도 3파전이 되면은 한 사람이 50% 이상 가져가기가 어렵죠. 그러면은 나머지 나경원이 2위를 하든 안철수가 2위를 하든 안철수와 나경원은 지금 비윤으로 거의 한 묶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윤 1명, 비윤 2명 이렇게 됐는데 비윤 중에 1명이 결선 투표에 오르면은 안철수가 되면은 나경원 표가 안철수 쪽으로 또 거꾸로 되면은 또 그렇게 한쪽으로 비윤 표가 쏠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선 투표제 안전판으로 마련한 친윤 쪽에서 안전판으로 마련한 결선 투표제가 오히려 김기현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낙마할 수도 있다. 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 도입이 친윤계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한 비윤계 초선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선 투표를 하면 유승민 전 의원은 무조건 아웃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도입했을 텐데 잘못하면 결선 투표제 때문에 다른 후보가 되게 생겼으니 이 친윤계의 압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히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런 속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안철수를 주저앉힐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혀야만 되는 속사정이 여기 있습니다. 결선 투표제. 자칫 나경원 안철수 연합이 김기현을 꺾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쪽을 주저앉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경원 주저앉히지 않으면 안 되는 친윤 쪽에서 결선 투표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혀야 된다. 그래서 당 지도부도 또 대통령실도 초선들도 재선들도 지금 나경원을 압박을 하고 있고 실제로 나경원은 당심이 흔들리고 있다. 윤심에는 얻어맞았다. 자,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죠. 그런데 본인이 소환 날짜를 정해버렸습니다. 검찰이 통보한 건 27일이나 30일인데 나 28일 날 가겠다. 본인이 정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아무래도 그 다음 날 1월자 신문이 안 나오죠. 신문이 안 나와서 뭔가 이렇게 이제 끄림칙한 일을 하려면 토요일에 많이 합니다. 정치인들이. 자, 그런데 토요일 날 가겠다. 그리고 내 잘못 없지만 오라니까 가겠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검찰 통보와 다른 날 역제안하면서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오라니 뭐 또 가겠다. 자, 정치 탄압을 받는 그런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라니 가겠다. 앞으로 아무 잘못 없는데 오라니 가겠다. 한 10번, 8번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인데 28일 토요일에 가겠다. 그래서 검찰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아니 혐의가 너무 많아서 이것도 그 위례 신도시 대장동 다 있기 때문에 하루에 다 조사할 수가 없을 것 같아. 한 이틀에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 검찰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재협의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이 통보해온 27일과 30일이 아닌 28일을 역으로 공개 제안함으로써 출석 전부터 검찰과의 기싸움에 나섰다. 그리고 지난번에 처음에 검찰 출석을 할 때 그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그때 41명의 민주당 의원이 동행을 했었죠. 그래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많이 일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당대표 검찰에 출석하는데 쭉 가서 병풍을 쏘고 그게 할 짓이냐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재명이 짐짓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료 의원들은 당무에 충실하시고 국정에 충실하시기 바란다. 검찰 출석에 동행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본인이 기소가 되더라도 당대표직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또 어제 분명히 밝혔습니다. KBS 인터뷰를 했는데 원래 민주당 당원 80조는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됐을 때 당직을 정지하도록 됐는데 뭐 다른 안전장치도 막 만들어놨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비명계에서 대표직을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 어제 일축을 했습니다. 일축을 어떻게 했냐면 KBS에 출연해서 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냐 이 질문에 나는 경기도지사 할 때도 내 건으로 기소가 돼서 2년간 재판에 일주일에 2번씩 끌려갔지만 전국 최고 시도지사 평가를 얻어냈다. 그들 검찰이 원하는 대로 공격하면 힘들어서 피하는 건 당원이나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당원, 국민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당대표직은 계속 유지하겠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할 때도 내 건으로 기소됐다. 2년간 재판에 일주일에 2번씩 끌려갔다. 자, 지금 당대표가 돼도 계속 이제 재판에 끌려갈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전국 최고 시도지사 평가를 얻어냈다. 이건 뭐 어떤 근거가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경기도지사 할 때도 내 그렇게 재판에 제가 그러니까 범죄 혐의로 2년간 재판에 다녔지만 그때도 버텼다. 경기도지사. 이번에도 버틴다. 자, 그런 막무가내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귀국을 해서 지금 구속됐죠. 자, 김성태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김성태도
서로 그 이재명 모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약간 또 이재명의 말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이 또 무슨 이유가 있겠죠. 조선일보 사면기사 보시면은 술 먹다가 김성태의 전화 바꿔줬다는데 기억은 안 난다. 참 뭔가 이 아리송한 말이죠. 누가 이야기하는데 나는 김성태를 모르는데 아니 그때 술 먹을 때 김성태를 한번 바꿔줬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나 기억 안 난다. 나중에 또 뭔가 이 두 사람과 이 관계가 들통 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연막을 쳐놓는 거겠죠. 자락을 깔아놓는 거겠죠. 술 먹을 때 누가 바꿔줬다는데 기억은 안 난다. 김성태 회장이라는 분을 만난 일이 없다. 이것도 KBS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본 적도 없다. 그러면서도 누군가가 술 먹다가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나를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으로 기소하면 미쳤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미쳤다고 생각한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재명과 관련한 혐의들은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 한국일보에서도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특혜 받는 거 다 알고 결제했다고 들었다. 검찰이 진술을 확보했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검찰에서 줄줄이 진술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김만배 씨가 자기들에게 아니 그 이재명 시장도 다 알고 있어. 우리에게 이렇게 돈 몰아주는 거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재명이 처음에 민간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대장동을 민관 같이 하면서 민간업자들에게 대규모 이익을 몰아주고 그 반대급부로 선거 자금에 필요한 저수지를 만들었다. 자, 그래서 김용과 정진상 핵심 측근 2명이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위에 정점에 있는 이재명은 마치 아무 죄가 없는데 잘못 없지만 또 오라니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실 조간신문의 일면 토끼에서는 전부 다 민노총 어제 압수수색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했죠. 민노총 핵심 간부들이 간첩 혐의를 받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간첩 혐의를 받아서 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다 모든 신문이 거의 일면 톱인데 약간 이 보수 성향 언론과 진보 좌파 성향 언론의 논조가 다릅니다. 자, 동아일보 보시면은 민노총 핵심 간부들 북한 지령받아서 반정부 조직을 시도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민노총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그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민노총의 핵심 간부들이 외국에서 북한 쪽 사람들과 접촉을 했다. 그래서 뭔가 지령을 받고 활동을 했다. 간첩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조직국장, 민노총의 조직국장이면 상당한 파워가 있는 사람이죠. 조직국장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민노총 본부를 비롯해서 10여 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하노조 등 민노총 산하노조 등 3곳에 조직을 설립했다는 의혹이 있다. 자, 반정부 조직. 그러니까 일종의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은 이것을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민주노총 들이닥친 국정원, 윤정부 공안몰이 본격화, 공안몰이 차원에서 민주노총에 들이닥쳤다. 자, 북한 쪽 사람들과 뭐 접촉을 했고 이런 이야기는 뭐 기사 안에는 있겠지만은 없습니다. 그냥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조선일보 이면 기사가 상당히 의미 있는 기사입니다. 뭐냐면은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과 접선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는 이것을 파악을 하고도 수사를 뭉개버렸다. 수사 안 했다. 자, 2018년 문정부 국정원은 2018년에 수사를 뭉갰다. 이 접선하는 것을 외국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는 것을 민노총 지도부가 그것을 다 파악하고도 수사를 뭉개버렸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수사를 뭉갰는지. 2017년에 민노총 북한 접촉 알았지만 이 남북 정상회담 이벤트에 밀려서 수사를 못했고 이후에 남북 관계가 냉랭해져서 또 수사를 못했다. 냉랭해졌는데 김정은 눈치를 봐야 되니까 수사를 못했죠. 언제든지 김정은이 하를 풀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간접 수사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명백한데 그 민노총 간부들이 이 수사 결재를 안 하더라. 그 국정원 간부들이 수사 결재를 안 하더라. 막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계속 뭉개면 나중에 직무유기 혐의가 되죠. 직무유기 혐의가 되고 수사하지 말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하면은 직권 남용이 됩니다. 그러니 이 국정원 간부들이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은 휴가를 가버리는 겁니다. 이 민노총 간첩 혐의로 수사해야 된다고 보고를 하면은 국정원 간부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자리를 비워버렸다. 휴가를 내고 안 나오기까지 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민노총과 북한의 이 접촉 이런 것이 계속 또 이루어졌고, 그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민노총뿐이 아니고 지금 여러 곳곳에 저번에 뭐 제주도도 있었고 곳곳에서 이 북한과 접촉을 하고 있는 조직이 상당수가 있다. 수사가 느슨해졌으니 북한 공작원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다. 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메스를 들여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1월 19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